네, 5월 3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공매도 재개와 함께 5월에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 쪽 영향이 코스닥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월은 바뀌었는데요. 네.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게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무겁고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오늘도 제법 강하게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전환이 좀 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낙폭 과대에 따른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오히려 좀 무게를 두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영향을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도 삼성그룹주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생명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그렇죠.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주말 동안에 여전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지분이 이제 자식들한테 얼마만큼의 이제 비율로 나눠질 것이냐. 상속세를 이제 신고했는데 그 비율에 대한 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다가 금요일 날 이제 장이 끝나고 난 오후부터 이제 막 속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지분인데 삼성전자의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과 뭐 자녀 3명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배분이 좀 됐고요. 동일한 비율로 이제 배분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지분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이건희 회장의 어떤 상속 지분의 한 50% 정도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몰아주면서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좀 많이 가져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삼성생명의 주가가 8%가 넘게 뭐 거의 9%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뭐 호텔 신라라든지 관련 계열사들의 이제 주가가 급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이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정말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직 뭐 청와대라든지 법무부 쪽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제 경제 5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면 건의를 한 상태고 국민들의 70%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지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지배구조 재판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사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투자 계획도 이제 발표가 곧 되겠죠. 그에 따라서 관련된 계열사들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이재용 부회장 공석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경영을 나름대로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 모멘텀이 이제 부각됐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이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까지는 계속 네. 공매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주가가 좀 많이 과도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에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계속 이제 시장에 좀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어느 시장에 이게 공매도의 영향이 좀 클 거냐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승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는 지금 플러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큰데 이건 뭐 공매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공매도 시장 하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대형주들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이제 월등하게 탁월한 중소형주들, 그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이제 공매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매력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공매도라는 게 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종목 또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그중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4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5월도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안에서 과열 양상을 보인 민감주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성장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영민 DJ께서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KG 케미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곡물 가격 상승에 비해서 농업주들이 많이 안 올랐다라고 맞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상황 어떨까요? KG 케미칼을 지난주에 이제 28,550원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한 2%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KG 케미칼 말고 현대사로라든지 이제 경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말에 또 이제 대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대북 이슈가 이제 부각됐을 때 인도주의적인 이제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현대사료라든지 경농, 뭐 조비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조금 들썩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이 이제 비료라든지 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KG 에너캠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양극할 물질 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 니켈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련하는 기업이죠. 그 외에도 이제 KG 이니시스라든지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자회사, 손자회사들의 실적까지도 이제 부가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수목금 3거래일 연속으로 제법 강하게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28,000원대에서 오늘도 이제 저점이 딱 잡히면서 양봉 전환이 이제 좀 됐으니까 단기 이제 차익 매도 그리고 기술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다. 28,000원대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전고점 살짝 위로 터닝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료와 또 곡물 관련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안에서 KG케미칼 33,000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HSD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많이 오른 조선주보다는 밑에 네. 단에 기자재 쪽에 관심을 그렇죠. 갖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더 상승 여력 충분할까요? 오늘도 이게 장 초반에는 현대, 미포조선, 뭐 한국, 조선해양 등 조선 대형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근데 단기적으로 철강, 건설, 조선주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게요.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대형 조선사들보다도 주가가 더 못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대형 조선사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3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HSD 엔진이 오늘 장중에 11,000원도 이제 강하게 좀 뚫어내면서 수익률이 무려 66%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라 IMS라는 종목이 오늘 20%가 넘게 급등세가 나타났고, 동성 화이텍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왜 건설주들이 막 올라가면 아랫단에 이제 시멘트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레미콘 이런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선업황 뭐 1분기 때 수주가 어마어마한 수주를 이제 기록을 했고, 업황 사이클이 이제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테니까,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러시와 함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하면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66% 수익 구간이지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1만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41만 원 정도면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모더나와 관련된 이제 CMO 이슈가 부각됐을 때 약간 이제 단기기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주가는 조금 흘러내렸는데 뭐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뭐 한 5%에서 7%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녹십자가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하반기로 조금 지연이 되고, 그리고 독감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선적이 이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1분기에 이제 개상이 돼야 되는 게 2분기로 조금 이연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뭐 1분기 때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점을 잘 찍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좀 들고요. 모더나가 이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인력 이제 리크루팅 채용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한국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뭐 CMO, 완전히 이제 CMO를 찾거나 혹은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이제 대항하는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을 찾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뭐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던 간에 녹십자는 분명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한국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이 유통되기 위해서 유통과 관련된 허가 절차, 그리고 이제 유통과 관련된 판권을 모두 다 이제 지금 녹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CMO 분계약도 저는 분명히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단기 저점 부근에서 뭐 추가 매수 정도 해가지고 목표 가격은 한 45만 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모더나 자회사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실려져 있는데요.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15,450원에 예스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코스닥 시장이 제법 좀 강하게 빠졌잖아요. 1030포인트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오늘 장중에는 973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60포인트가 지금 순식간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는데, 시장이 조정받을 때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IT 종목을 소개해드리잖아요. IT 종목들이 빠지는 게 뭔가 특별히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조정받는다기보다는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유 지분을 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내놓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악재 없이 지금 주가만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IT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제가 먼저 IT 종목을 하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예스티란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OLED, 오토클레이브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이 오토클레이브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올해 이제 TV 가전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형 이제 QD OLED TV가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QD OLED 보급으로 대형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양산이 이제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예스티고요. 오늘 제가 예스티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 오토클레이브 장비도 장비지만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는 종목 때문이거든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SiC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이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거든요. 요 예스 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에 주식회사 SK가 무려 이제 286억 원을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SK그룹의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 시장에 완전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윗단에는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 아랫단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청약에서 80조 원이 넘는 이제 청약 자금이 몰렸던 SKIE 테크놀로지라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랫단에는 또 SKC라고 하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스 파워 테크닉스에 286억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사실상 전력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에 286억이라는 지분 투자를 감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SK그룹의 어떤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성장 스토리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이제 예스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직간접적인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주가도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주에 역시나 17,000원을 한번 강하게 뚫어 올렸었다가 시장 조정과 함께 3일 내리 이제 음봉을 맞으면서 21선 추세 하단까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잘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쭉 그어 놓은 자리를 보면 이 자리에 오면은 분명히 이제 어김없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늘도 이제 양봉 전환이 딱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수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가격 대응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5,4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IT 쪽을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예스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를 19,000원, 손절가를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이 종목이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에 NEW, 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뉴가 자회사의 어떤 수주 모멘텀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도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지금 거의 15%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자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 주가도 오히려 아랫방향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NEW가 이번에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건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1분기 때 NEW뿐만 아니라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에이스토리라든지 펜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소형 엔터 기획사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그리고 쿠팡 TV 등등등 OTT 서비스가 이제 확산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좀 재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자회사가 실제로 이제 그 디즈니 TV와 5년 동안 무려 600억이 넘는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 계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장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컨텐츠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단기 급락을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6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980원, 9,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